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최순실 씨 단골 의사가 있는데 대통령을 그렇게 극진히 돌봤다는 얘기가 하나, 둘 나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아주 가슴 아프게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관련된 병원 중에 차움이라는 곳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 여길까 싶을 것 같은데요. 심정숙 차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저희 채널A 정치부 차장인데요. 자, 이 장면 청와대 사람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최순실 씨의 건강 관리를 담당했던 의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진료를 맡았다. 이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 대통령 주치까지도 얘기를 한 걸로 봐서 2014년, 그러니까 네. 취임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자문의라고 하는 이 차병원의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수님이 최근까지도 박 대통령의 진료를 했던 걸로 같고요. 네. 자문의가 참 여러 명의 그 의사들이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다른 언론 인터뷰 보니까 3개월 전까지도 청와대 들어가서 박 대통령 건강을 돌보는 일을 했다. 그런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 관련해서는요. 주치의만 알고 있는데 자문의라는 것도 있군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정화 대변인? 보통 그 대통령이 이제 주치의 제도를 주시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 양방 주치뿐만 아니라 한방 주치까지도 있는데 네. 요새는 그 워낙 그 전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형외과, 심장내과 아니면 뭐 심지어 치과까지도 네. 그 주치의 선생님이 그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판단을 하시지만 네. 필요한 경우는 자문의를 한 15분에서 20명 네. 정도를 두고 그분들로부터 전문적인 진료는 그분들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전 주치의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더니 한 15명 안팎의 자문의, 결국 이제 산부인과, 내과, 외과, 그렇죠. 분야별로 정신과 다 있고. 다 있겠죠.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 별도로 그 의무실장이 대통령 네. 경호처 소속의 이제 네. 그 의사인 네. 분이니 경호처 소속의 의무실장이 늘 항상 24시간 대통령 옆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모 교수라는 사람이 최순실 씨랑 인연을 맺었고, 그런데 이 인연 때문에 발탁된 것 아니냐. 실제로 최순실 씨는 2010년부터 여기서 진료를 받으면서 단골 고객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 차장.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자문위가 쭉 구성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자문위가 됐는지, 과연 최순실 씨가 자기 사람을 청와대에 계속 밀어넣은 그 장면 중에 하나인지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만성 피로가 있으셨다고 그래서 선거 전에 그 진료를 조금 의뢰를 하셔서 제가 봐드렸어요. 아니 이후에도 제가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요즘 대통령 상태가 어떠니까 혹시 피곤하시면 어떤 주사를 놓을까요 하면 그것만 제가 자문하고 있어요. 위가 굉장히 안 좋고 쓰리고 그러셨어요. 수면은 절대로 못한다 해서 마취 없이 내시경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약이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취를 좀 싫어한다 이런 대목을 좀 익명의 의사가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 자문의 김모 교수 같은 경우엔 최순실 때문에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 자문의가 된 게 아니고 네.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던 이병석 교수가 대통령의 첫 공식 주치의였거든요. 네. 이분이 추천을 해서 자문의를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승낙을 했고 그래서 청와대와 인연이 공식적으로 맺어진 거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자기 병원에 와서 가끔 영양제 같은 거, 대통령 영양제 같은 거 놔달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인연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최순실 씨가 나를 청와대 대통령 자문의로 넣어준 거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동네 아줌마 같아서 이 사람이 진짜 실세일 줄 몰랐다. 대통령이 맞는 영양제 나도 놔달라 해서 이제서야 이 사람이 청와대 사정을 좀 아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자문위를 했던 그분 얘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요. 대통령을 위해서 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것저것 처방받아다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다. 이런 보도도 계속 나왔습니다. 아직 100% 확인된 것이 아닌데 이분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군요. 왜 아닐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도 다 있어요. 그걸 있는데 뭐하러 가져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가고 가니까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절대 없고 그때 당시에도 안봉근 그 홍보수석이
타이트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대선 때도. 자, 그동안 나왔던 것이 이제 세월호 사건이 처음 발생한 그날 대통령 혹시 성형 시술을 받았던 것 아니냐 하는 억측이 계속 나왔었고 아직 100% 확인된 바도 아니고 계속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의 미용과 관련된 것이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먹고 살기도 했는데 대통령은 저렇게 돈 들여서 미용하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글쎄요, 저는 그 남자 대통령이 아니라 여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일부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그다음에 외국 정상회의도 가야 된다고 보지만 문제는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치의도 있고 자문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의무실장도 있는 상황인데 네. 꼭 저렇게 생각지 않은 투명하지 않게 꼭 진료를 받으셨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좀 우선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병원 내에서 이게 무슨 안간이 청와대니 이런 표기를 해갖고 갔다고 하는데 네. 아까 본인은 김 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 내에는 대부분의 약품이나 그런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진료나 치료를 위한 약품은 거기 다 있는데 네. 병원에서 별도로 대리로 수령을 해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지 않는 그런 약품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은 좀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일단 심정숙 차장 오늘 청와대 대변인 얘기해 보니까 글쎄 요즘 최근에 청와대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을 걱정하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대목만큼은 청와대가 굉장히 답답해하는 인상을 많이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이 기자실을 찾아서 갑자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도를 넘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간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7시간, 10시 15분부터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상세히 소명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시 15분, 사실 10시 15분이 네. 제가 그 당시 세월호 기사를 찾아봤더니 배가 90도로 이미 기울었던 상태더라고요. 네. 그때 딱 첫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VIP가 처음으로 전화를 하는 그런 네.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7분 후, 그 다음 8분 후 계속 VIP가 대통령의 안보실장 또는 해경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상황을 보고받는 작업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90도로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방송사에는 전원 구출, 전원 탈출 이런 속보가 뜨긴 뜨죠. 어쨌든 당시에 대면 보고는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선 전화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서면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정말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련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면보고하면서 막 쪼았으면 지금하고 과연 꼼꼼하게 챙겼으면 지금하고 과연 결과가 같았을까? 저 시간에 저렇게 업무를 하고 계셨을지라도 정말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 의사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 7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셨었는지 이 부분을 청와대가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장소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청와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도 안 믿으니까 네. 이런 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계속 언론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일단 저는 이게 대통령의 잘못이나 최순실 잘못은 밝히는 건 좋은데 네. 어떤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이거 지금 대통령이 이거 밝히는 거 사실은 이거는 국가 기밀 아닙니까? 대통령이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거는요. 네. 이렇게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믿겠다. 그러면요, 이 정도면요, 제 생각에는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뭔가 좀 근거를 대라는 거죠. 네. 그런 근거를 대지 않고 대통령이 말한 거 우리 전 무조건 못 믿어. 이것도 과연 옳은 자세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요. 일단 저희가 이제 대통령의 모습 저희가 이 화면 2분할해서 양쪽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 4월 16일 2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났던 날 대통령은 마약을 했거나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에 이제 기소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진짜 근거 없이 했던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7시간 무엇을 했냐에 대해서 청와대는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박성원 부국장. 오늘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다시 조사했다. 그러니 믿으라. 이 정도까지만 말을 했네요. 왜 그러면 어디 있었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던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의 출처를 자꾸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와대에 안 계셨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
경호실에 확인했고 대통령에 또 직접 확인했다. 두 가지로 대통령은 청와대에 계셨고 그날 당일 밖에서 대통령에 들어온 네. 또 외부인이나 어떤 병원 어떤 차량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불신이 극심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구체적인 장소를 적어도 지금쯤은 네.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지금 3인방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네. 정호성 비서관은 구속된 상태고요. 2명도 이제 앞으로 불려오는데 적어두고 3인방은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7시간의 행적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줘야 이 국가적 혼란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인방에게 꼭 7시간에 뭐 했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 청와대가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계셨다고 하는데 어딘지, 과연 집무실인지, 관저인지, 아니면 수영장인지, 아니 다른 정원인지 뭔가 한 군데를 찍어서 위치를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하여간 잘 확인해 보니 문제 없더라. 그렇게 아시라고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는 이 스탠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또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